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금요일 꿀 여행을 보장해주시는 우세린 작가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프로드 야생온천의 공동 저자이자 여행 작가인 우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감기. 지금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네, 지금은 거의 다 나았는데요. 네. 아이가 이제 데이케어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맞아요. 감기 자주 옮아 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감기 때문에 좀 많이 저도 합창단 하고 있는데 많이 결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요즘 감기 시즌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은 다 거의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렇군요. 네. 우리 용건님께서 꿀꿀이랜드 입장이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꿀꿀랜드 꿀 떨어지는 또 2시간. 맞습니다. 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또 이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한테 주옥 같은 숨겨진 히든 플레이스, 핫플레이스를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일단 얼마 전에 열렸던 그 오프로드 야생온천 사진 전시회, 그다음에 영상 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들었어요. 네, 한 달 동안 부산의 작은 책방이죠. 무사히라는 책방에서 책 오프로드 야생온천의 사진과 영상 전시회가 열렸었는데요.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셨다는 소식 전해 들었고요. 어떤 분들은 전시회 다녀왔다고 인스타그램으로 DM 보내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사진을 저희도 이 포스팅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했는데 직접 가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있을까요? 끝났어요. 끝났나요? 네, 한국 날짜로 2월 16일까지였고요. 아이고, 오늘까지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왜 비행기표라도 끊으시려고? 아니요, 한국 가게 되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한국 방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저희 진짜 부산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리에 잘 끝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번에 이런 기회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온라인 북토크를 예정하셨었는데 이 전시 기간 중에는 그러면 없었던 건가요? 네, 서점 일정과 저희 일정이 이제 잘 맞지가 않아서요. 북토크는 전시가 끝난 이후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북토크 일정이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여행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멀리 떠나볼 예정입니다. 바로 티후아나와 엔세나다인데요.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표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이게 그 지난번에 어디였죠? 임페리얼? 네. 거기랑 그럼 가깝나요? 네, 굉장히 가까워요. 한 30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페리얼에서 국경 넘으면 바로 티후아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2박 3일, 뭐 3박 4일 그 코스로 짜서 같이 갔다 와도. 네, 같이 갔다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름하여 오늘은 멕시코 특집 2탄이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바하캘리포니아가 엔세나다랑 티후아나가 바하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네. 이 바하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요. 멕시코에서 유일하게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맑고 건조하고요. 겨울철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따뜻한 곳입니다. 그리고 태평양과 캘리포니아만에 둘러싸여서 이 바하캘리포니아 전체 해변 길이만 무려 1864마일이거든요. 네, 그만큼 아름다운 바다를 정말 마음껏 실컷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겨울철에 여행하기 좋은 따뜻한 휴양지입니다. 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슬기로운 여행 생활을 진행하면서 처음 있는 해외여행이네요. 맞습니다. 해외여행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멕시코 국경선을 넘는 게 여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가능합니다. 특히 티후아나까지는요. LA에서 차로 4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고요. 간혹 국경까지 버스로 간 다음에 걸어서 국경 넘는 분들도 있고요. 그 샌디에이고에 가시면 트램이 국경 인근까지 가요. 그래서 또 거기서 국경 넘는 분도 봤고요. 이 국경을 넘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좀 뭔가 벌써부터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국경 넘나들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여권 꼭 챙기셔야 하죠. 왜냐하면 신분을 증명을 할 방법이 없다면 진짜 국경지대 검문소에서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여권이나 신분증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가족끼리 갔어요. 근데 만약에 한 명이 뭘 놓고 왔어요. 저희는 가져다 둘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4시간을 또 갔다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멕시코 갔던 날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국경 넘기 직전에 주유소에서 주유하다가 여권 두고 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집이 얼바인이었는데 그분 차만 그분이 탔던 차만 다 얼바인까지 가서 여권 가지고 다시 국경까지 오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다. 여권을 꼭 챙기라고 했는데 저도 챙긴 줄 알았는데 이게 없어. 이게 어디 갔지?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본인이 뭐 잘 챙기면 너무 다행이고 그런데 만약에 다니다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혹시라도 그러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더 사실은 더 좀 발을 동동 구르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하는 중간에 이 여권이랑 신분증은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두고요. 맞아요. 수시로 확인합니다. 여권 잘 있는지. 그래서 막 바지 속에 넣어 갖고 다니시는 분도 진짜 계시고. 그러니까 신분증만으로도 요즘에는 또 비행기를 탈 수가 있으니까 여권을 잘 안 챙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여권을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경을 넘어가는 건 되게 쉬운데 다시 돌아오는 데는 쉽지 않다라고 들었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멕시코도 국경선을 넘어가는 데는 진짜 검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끔은 차 창문도 안 내리고 그냥 거의 프리패스로 보시면 되는데 돌아올 때는 여기가 게이트가 한 10여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개의 게이트가 열렸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날은 게이트가 많이 열려서요. 진짜 좀 빨리 왔던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진짜 게이트가 몇 개밖에 안 열려서 대기를 엄청 오래 했던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경을 제일 빨리 넘었던 게 6시간 대기했던 거고요. 가장 오래 했던 게 19시간 대기한 날도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작가님이 그래도 이렇게 19시간이 걸려서 넘는 국경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나만 당할 순 없다 이런 식인가요? 비행기 이미그레이션보다 더 심한 약간 그러면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빠르게 가신 분들도 있죠. 맞아요. 패스트트랙. 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몰라서 이용을 못해서 그렇게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이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이라면 게이트가 다른데요. 근데 표기가 따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일반 줄에 대기하고 있어서 저처럼 19시간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이 패스트트랙이 그동안 제가 이용을 못했던 게 국경지대를 넘나들면서 비즈니스 하는 분만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 지인분들이 비즈니스 하지 않는 분들이 다녀왔는데 비즈니스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했고 이분들이 여기를 패스트트랙을 이용했더니 3시간 만에 국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3시간 만에. 네. 3시간도 그래도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만 하네요. 그 정도면. 이한 씨 표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바하 캘리포니아 지역 여행할 때 혹시 꼭 알아야 될 점, 미리 이거는 진짜 숙지하고 가세요라고 꼭 알려주실 점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멕시코가 마약 거래나 납치 등과 같은 이제 강력 범죄 키워드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은 대부분은 갱단끼리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라서요. 뭐 일반인 납치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현지 분들 얘기에 따르면 일반 택시나 버스보다는 우버를 타면 조금 낫다라고 하시고요. 저는 좀 걱정이 많은 편이라서 안전상의 이유로 항상 제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요. 늦은 밤 시간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요.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위험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여행 경보 미리 발령하거든요. 이거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면 좀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안전을 미리미리 챙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세린 작가님처럼 늦은 밤 시간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않는 거 다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여행을 가면 또 써야 되는 게 바로 돈인데 현지 화폐. 그렇죠. 이 현지 화폐 페소를 환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대부분 국경선 넘기 전에 그 주유소랑 환전소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전소에서 소액 환전을 좀 해서 가는 편인데요. 하지만 사실 가보시면 티juana나 엔세나다는 진짜 큰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 명소나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에서는 달러도 다 받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도시 곳곳에 환전소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깜빡해서 환전을 미리 못하셨다 하셔도
있어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그래도 나라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혹시 핸드폰은 어떻게 돼요? 휴대폰 로밍 같은 거 막 따로 해야 되는지. 휴대폰 로밍의 경우에는요, 일부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동 로밍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라이존이나 AT&T, 뭐 티모바일 같은 거는 다 자동 로밍이 됐고요. 다만 제가 이제 휴대폰 좀 저렴하게 네. 쓰려고 민트라는 통신사를 쓰는데 이 민트의 경우에는 국경을 넘기 전에 제가 설정을 직접 바꿔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보통 멕시코 놀러 가시는 분들은 뭐 그런 서비스를 또 이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같이 통합돼 있는 이런 여행자 보험은 또 어떨까요? 여행자 보험을 사실 안 하고 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이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좀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가 캐나다 지역은 다 커버를 하는데 멕시코 지역은 대부분 커버를 안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바하캘리포니아 여행 가면서 여행자 보험을 이제 처음에 생각을 못했다가 국경 인근에서 한번 구입을 했었는데요. 가족당 일주일에 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괜찮네요. 가격이. 네, 가격이 또 괜찮아서 부담 없이 좀 맞아요. 미리 준비하시면 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운전해서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운전할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티juana에서 엔세나다까지는 여기는 유료 도로라서 상태가 괜찮은데요. 그 도심 안에서 다닐 때는 도시 곳곳에 그 싱크홀이라고 하죠. 구멍이 쑥 뚫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작은 홀이겠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거대한 홀들이 그래요?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이라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거대해요? 막 차가 들어갈 정도로? 차 바퀴는 정말 빠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싱크홀도 그래요? 있어서요. 그래요? 조심해야겠다. 저도 진짜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운전하고 그랬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국경을 넘자마자 만나는 도시는 바로 티juana입니다. 사실 티juana는요, 샌디에이고 생활 권역으로 보셔도 무방한데요. 왜냐하면 샌디에이고에서 차로 30분이면 갈 수 가깝네요. 있거든요. 네, 너무 가깝죠. 네. 이 티juana가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 주의 최대 도시기도 하고요. 라틴 아메리카 전체로 봤을 때도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멕시코의 길목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길목이라고도 부르고요. 사실 티juana까지는 진짜 당일치기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당일치기로. 좋습니다. 근데 이 티후아나라는 곳은 사실 오래전부터 미국인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관광지였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미국이 1920년대부터 1933년까지 그 법적으로 술 거래가 아예 불법이었대요. 그 이른바 미국의 금주법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그때 이민자들이 이 시기에 뭐 각종 과일이나 곡식으로 집에서 술 직접 빚어서 마시기도 했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집에서 만들어도 직접 또 식당에서도 먹고 싶고 술집도 가고 싶고 하잖아요. 이 억눌린 욕망을 풀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티juana로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억눌린 욕망을 풀기 위해서. 아니 그래서 아까 이 질문이 왔어요. 초반부터 왔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드릴게요. 작가님은 멕시코 가시면 어떤 음식과 어떤 술을 드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추천할 만한 음식이랑 술이 있는지 궁금해요.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이 맞아요. 왔어요. 오늘 사실은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멕시코에 가면 반드시 먹는 음식이 바로 타코입니다. 조금 아무래도. 이따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가 볼까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우세린 작가님 하면 또 온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천 리조트도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는데 어떨까요? 네, 바로 온천 리조트인 카지노 아구아 칼리엔테라는 온천이 그 미국인들이 여기 자주 갔었던 1920년대랑 33년도에 있었던 온천인데요. 에스파냐어도 아구아는 물을 뜻하고요. 칼리엔테는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1928년에 지어진 카지노 겸 온천 리조트고요. 여기가 진짜 큰 게 그 올림픽 경기장 규모의 수영장이 있고 그 터키식 온천탕도 있고요. 네. 그 옆에 말경주 트랙까지 갖추고 있어서 진짜 관광하고 즐기기에는 3박자를 다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엄청 크네요. 네, 호텔 방도 무려 500개가 있을 정도라서 진짜 이 카지노 호텔은 미국 관광객들을
겨냥한 타겟으로 한 그런 호텔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당대 희극 배우로 유명했던 찰리 채플린도 왔었고요. 시카고 지역에서 마피아로 유명했던 알 카포네도 자주 찾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진짜 유명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미국 그 금주법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 미국 금주법이 그럼 그 이후에 폐지가 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33년에 미국 금지법이 해제가 됐고요. 이게 해제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꼭 안 가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티juana로 가던 이제 발길이 좀 끊게 되고 그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스베거스로 가게 됐고요. 네, 그 덕에 라스베거스가 굉장히 융성을 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라스베거스의 한 호텔은 티juana에 있던 온천 리조트 이름을 따서 네바다의 칼리엔테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 이런 히스토리까지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티juana에서 꼭 가봐야 될 관광 명소도 알려주세요. 맞아요. 네. 네, 우선 티juana의 관광거리죠. 메인 관광거리인데 레볼루시온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 가시면요. 길거리에 쭉 수공예 상점들이 진짜 많은데요. 그 멕시코 판초라든지 그 마리아치라고 아시죠? 식당 가면 그 기타 치면서 네네네. 나타나시는 그 분들. 너무 좋아요. 네. 가라차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 마리아치 기타도 직접 베사메. 아니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네. 그것도 팔고요. 카우보이 모자나 뭐 가죽 가방, 도자기 같은 것도 팔고 있는데 멕시코 물가가 미국에 비해서 정말 저렴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 체감으로는 한 절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 가격에 이런 기념품들 살 수 있고요. 또 곳곳에 영어 간판이 있는 약국들이 많아요. 오. 약국이 정말 많은 게 미국에서 비싸게 파는 약도 여기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또 처방전이 미국에서 꼭 있어야 됐던 약들도 여기서는 정말요? 거의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대요. 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구입하거나 의료 관광 목적으로 티juana에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대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네. 있기도 하대요. 그래서 어.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면 된다라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오. 아니 라저씨님이 제법 오래전에 티juana 가셔서 가죽 가방 하나를 사셨는데 네네. 30불로 사셨대요. 근데 이게 우리 여기서 살려면 최소 100불 이상은 줘야 되는 그런 퀄리티였대요. 와. 그렇게 싸게 맞아요. 정말 싸죠. 오. 좋네요. 이한 씨 가서 좋네요. 쇼핑 한번 하고 오세요. 그러네요. 가서 이한 씨 완전히 온 몸을 옷 치장하고 와야겠네요. 1년치 옷 5개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가서 티juana 가셔서 하나면 되지 뭐 1년어. 네, 하나짜리 아주 좋은 걸 하나 사두고 좋습니다. 오시면 아니 좋습니다. 근데 네. 이게 중요. 예를 들어 진짜 이한 씨 같은 사람이 갔어요. 예를 들어 티셔츠 하나 살라 그랬어요. 근데 딱 보면은 그렇죠. 뭐라 그러지? 관광객이잖아요. 관광객이죠. 그럼 분명히 네. 이럴 수 있어요. $100, $100. 이한 씨는 깨. 이한 씨는 오케이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무슨 소리야? $10 이렇게 할 텐데 이한 네. 씨는 100불을 낼 거란 말이에요. 멕시코에서 이렇게 물건 구입할 때 흥정을 진짜 꼭 해야 되지 않아요? 어때요? 맞아요. 이한님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시안님처럼 시시한 씨처럼. 네, 흥정을 네. 꼭 하셔야 되는 게 어. 여기 이제 멕시코 상인들이 스페인어 하지 않고 영어 쓰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1.5배를 비싸게 부른대요. 오. 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깎아야 돼요. 어떤 가격에 들었다 하시면 거기서 무조건 깎아야. 한 네. 일단 반 정도 깎고 들어가면 네, 될까요? 무조건 일단 반은 깎고. 네, 반은 깎고 들어가야 이제 다시 흥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카우보이 모자를 좀 기념 삼아서 하나 찾았는데 사려고 네. 35불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정해서 25불에 구입했습니다. 오, 역시 잘하셨어요. 알뜰히. 네. 옷가게나 기념품 가게 다 그런 거죠. 네, 대부분 다 그렇고요. 네. 메뉴판이 있는 레스토랑 사실 금액이 딱 그렇지, 정해져 그렇죠. 있으니까 네. 아닌데 이제 옷가게나 기념품 사실 때는 무조건 깎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음. 스페인어를 안 하는 영어 하는 사람은 관광객으로 보고 좀 약간 일부러 비싸게 부른다 하셨는데 그럼 스페인어 이렇게 해야 돼. 세뇨리타 이렇게 하게 들어가면 누가 들어도 그바 드단어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히려 3배 4배를 부를 것 같은데요. 잘 괘씸해서? 걸렸다. 호구 이러면서. 괘씸해서 네네. 야 이 호구야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멕시코에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저는 제 주변에서 실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화장실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제 지인이 저 아는 여자 동생인데 화장실 때문에 자기 진짜 고생했다 했는데 멕시코에서는 관광지에서 화장실 이용할 때 돈을 따로 내야 된다는 그래요? 맞아요. 이게 퍼블릭 무료 화장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돈을 내고 이용하셔야 돼요. 화장실 이용하는데 비싸지는 않는데 멕시코 페소로 10페소 정도니까 달러로는 오늘 아침에 제가 환율 보니까 59센트 라고요. 이 돈을 10페소 내셔야 되고요. 다만 레스토랑은 무료 화장실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식당 가실 때, 식사하실 때 꼭 화장실 가셔야 됩니다. 그럼 유료 화장실이면 조금 깔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진 않나요? 네, 특별히 깔끔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아니었어요? 일반 화장실이지만 무료 화장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돈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약간 예전에 어릴 때 저 프랑스 갔을 때 화장실에서 돈을 내라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시스템이네요. 멕시코랑 프랑스가 비슷한 면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티후아나에서 저희가 가볼 만한 박물관도 있을까요? 네, 국경 인근에 있는 티후아나 문화센터에 가시면 되는데요. 이 문화센터 안에는 박물관도 있고요. 아이맥스 극장과 갤러리도 있습니다. 이 티후아나의 역사와 문화예술 등을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국경지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어서 이제 가까워서 금방 가실 수도 있고 입장료는 50페소로 약 3달러입니다. 경제적이네요. 좋습니다. 네. 그럼 티후아나에 또 이 해변 안 걸어볼 수가 없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바로 플라야스 데 티후아나 해변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이 굉장히 상징적인 해변이래요. 그 이유가 그 해변에 국경 장벽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장벽이 약간 울타리처럼 중간중간에 장벽이 있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진을 찍냐면 몸은 멕시코에 둔 채 손만 미국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재밌겠네요. 인스타 각이 딱 여기에서 맞아요. 나오네요. 여기 꼭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라저씨님께서 아까 전에 맞아요. 물어봤던 꼭 먹어야 되는 음식. 티후아나에 가면은 우리 작가님은 어떤 음식을 드실까요? 네, 제가 꼭 먹는 음식이 바로 타코입니다. 그 타코가 옥수수 가루 반죽에 구워 만든 그 토르티아에 그 고기나 뭐 해산물, 채소 같은 거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LA에서도 타코를 먹을 수 있지만 LA는 진짜 약간 현지화된 타코고요. 멕시코에서 먹는 타코는 진짜 완전히 다르고 그 토르티아부터 이게 진짜 타코구나 싶거든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속재료도 LA보다 더 다양해요. 그래요?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타코 무슨 맛일까요? 궁금하네요. 근데 아까 그 얘기도 했어요. 타코랑 멕시코에 마시는 술도 있나요? 아까 라저씨님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타코랑 먹는 술이라기보다는요. 그 쌀음료인 올차타가 있어요. 이 올차타를 먹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제가 느끼기엔 LA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올차타. 올차구나. 올차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타코 가게 되게 많잖아요. 멕시코에. 현지 타코 가게 중에 혹시 유명한 곳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추천하실 만한 곳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멕시코에 가면 타코 가게가 정말 많거든요. 그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 대부분이 맛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꼭 가보셔야 할 곳이 그 티후아나에 가면 라스 아후마데 라스 타코 골목이 있습니다. 타코 골목이요? 네, 타코 골목이에요. 저희가 좀 기억해야겠네요. 네. 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라스 아후마데 라스라는 타코 골목이고요. 1960년대에 여기가 처음 형성됐는데 유명해진 거는 한 2005년도 정도예요. 그때 이제 여행가이자 요리사였고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던 앤서니 보데인 씨가 방문하면서요. 이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여기 골목길에 가시면요. 이 레스토랑은 아니고요. 타코 죄송해요. 타코 가판대가 한 6개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카네 아사다라고요. 구운 스테이크 타코입니다. 저 이거 좋아해요. 네, 이게 정말 아세요? 맛있고요. 이게 여기 타코 가게에 가면요. 음식 이름을 좀 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구글 번역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네, 미리 알아가시면 더 좋고요. 아도바라는 돼지고기 타코도 있고 초리소라는 소고기랑 돼지고기 섞어서 만든 소세지 타코도 있습니다. 제가 타코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메뉴판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세요? 어떤 건지 이제 아사다 하면 고기가 알아요? 들어간 거고 아사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사다 하면 고기가 들어간 거고 초리초면 섞인 거.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한 것만. 맞아요. 이한 씨가 타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저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로 타코를. 몇 달 전에 자기 타코집 차릴까 진짜 고민해서 정말로. 아니 근데 너무 좋아해서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타코집 차릴까 혼자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홍보 많이 해줄게 제가 그 얘기했었는데 아니 그렇게 이렇게 막 진짜
그 타코를 맛있게 먹었으면 사실은 사이드 메뉴 같은 것도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티우아나에 그 시저 샐러드 있잖아요. 그 시저 샐러드의 원조가 또 있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인가요? 보통 시저 샐러드가 미국 음식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시저 샐러드의 원조는 티우아나였습니다. 그 1924년인데요.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요리사죠. 시저 카르디니가 개발한 요리입니다. 이 시저 카르디니가 미국의 금주법에 아까 금주법 있었댔잖아요. 네네. 열이 받아서 내려온 미국 손님들을 위해서요. 티우아나에 레스토랑을 차렸는데요. 이 미국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독립기념일에 뭔가 좀 이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르디니가 주방에 들어가서 남은 재료로 좀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우와. 이게 히트를 쳐서요. 정말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역이랑 유럽 전역에 퍼졌고요. 그 오리지널 레시피에는 로메인 상추, 마늘, 쿠르통이라고 그 빵 조그만하게 네모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파메르산 치즈, 삶은 달걀, 올리브 오일, 우스터 소스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카르디니 동생이 티우아나를 방문하던 중에 염장한 멸치인 엔초비도 넣자 해서 지금은 엔초비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맛있겠어요. 엔초비 좋아하세요? 저는 엔초비 피자에 올라간 올라간 거 좋아하죠.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가면 좀 엔초비가 크다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굉장히 좀 먹기가 역하다 정도로 너무 커서. 진짜요? 너무 커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큰 멸치는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원조 시저 샐러드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이름도 좀 알려주세요. 네, 바로 시저스 레스토랑 바라고 여기 찾아가시면 여기서 담백하면서 달콤한 원조 시저 샐러드를 맛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식사를 하시지 않았다면 시저 샐러드뿐만 아니라 파스타나 굴 요리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오늘 티후아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요. 저희가 다다음 주에 2주 뒤에 엔세나다 여행까지도 저희가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원래는 듭니다. 엔세나다까지 알려주시기로 했는데 이걸 엔세나다를 짧게 2, 3분에 줄이기가 사실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요. 네. 네, 그래서 엔세나다를 다음 주에 더 좀 자세하게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 내용과 복습과 함께 다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또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쭉쭉 빠르게.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작가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그 우리 샌디님께서 맞아요. 이거 얘기하고 어깨가 싶었어요. 아프시대요 요즘에. 근데 조금 가까운 온천 추천해 주세요 하셨어요. 어떻게?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여기서 온천. 제일 가까운 온천은 사실 딥크릭 온천인데 근데 딥크릭 온천은 산행을 1시간 하셔야 돼요. 그게 가능하시다면 네. 딥크릭 온천이 가장 가깝고요. 산행하시기 싫다 하시는 분은 그 컨강 있잖아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컨강 인근에 있는 미라클 온천이나 네, 제가 온천 이름이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컨강 근처에 계시는 네, 그 온천이 컨강 인근에 두 개, 세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인근에 가시면 자연 온천도 있고요. 유료 온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이렇게 바하 캘리포니아 쪽 가신 다음에 샌디에고까지 이렇게 묶어서 다녀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샌디에고 여행 좋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엔세나다와 함께 다음 주에 같이 네, 준비하시 샌디에고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샌디에고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주변에 얼마 전부터 샌디에고 여행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날씨가 좋으면. 네, 그래서 다음번에 그럼 묶어서 엔세나다랑 샌디에고로 같이 해버리면 맞아요. 그리고 멕시코를 놀러 가면 뭐 많은 먹을거리와 마실거리가 있지만 저는 또 데킬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데킬라 꼭 마십니다. 혹시 데킬라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좋아하시는 데킬라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킬라뿐만이 아니라 또 멕시코의 맥주 모델로 맥주가 또 유명하다고. 맞아요. 모델로 맥주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거기서 그래서 아까 데킬라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면 데킬라 공장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데킬라 좋아하시는 이한님은 진짜 티후아나랑 엔세나다 가셔야 돼요. 그 모자 하나 쓰고 멕시코 친구들이랑 같이 춤추면서 놀면서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으네요. 타코 먹으면서. 좋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멕시코라고 해야 되겠죠? 멕시코에 다음 주에는 엔세나다와 그리고 또 저희가 복습을 조금 해서 오늘 함께 했었던 티후아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들에게 꿀잼, 그야말로 꿀 여행지, 꿀 여행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우세린 작가님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다다음 주에 저희가 더
더 기대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여행 생활 그리고 더욱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오프로드 야생 온천을 저희가 찾아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 348페이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진짜요? 네. 페이지까지 이제는 또 말씀해 주시네. 왜냐면 오늘도 좀 같이 알려달라고 네,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책이랑 같이 이걸 책을 보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와,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틀어놓으시고 네네. 책을 사신 분들은 그럼 생동감 있으니 책 보면서 너무 들으면, 좋죠. 사진까지 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이 들어온 게 음.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네네. 네, 책 혹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가까운 세종서림에서 저희가 또 함께 할 수가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세종서점 가시면요. 언제든지 오프로드 야생온천 구입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작가 우세린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